네, 반갑습니다. 네, 저 대신 세션을 소개해 주셔서 좀 간단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ASP.NET의 대용량 처리, 대용량 서비스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그 키워드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세션을 진행을 준비를 하면서 ASP.NET의 성능의 최적화라든가 ASP.NET의 아키텍처, 설계 모델 이런 것들을 기존에 진행했던 세미나들을 가지고 요약을 해봤어요. 보통 세미나가 한 2일짜리도 있고 4일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키워드만 몰아서 슬라이드를 제작해봐서 리허설을 해봤더니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슬라이드를 많이 잘랐고요. 잘라서 ASP.NET에 관련된 성능의 주제 중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쓰는 그런 주제들을 일단 좀 먼저 제외를 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ASP.NET의 진짜 실행 엔진의 동작 원리, 동작 방법, 그러면 어떤 식으로 CPU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하는지, 이런 실행 엔진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이번 세션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시작 시간이 조금 지연됐네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조건 안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바랄 건데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세션을 해서 이 세션이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서비스에 관련돼서 오늘 다루는 부분은 실행 엔진, CPU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메모리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크게 대용량 서비스 중에서 데이터가 큰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 또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용량 서비스 중에서 사용자가 많은 경우에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의 키워드들을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강의는 제가 자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거의 대부분을 처음 뵐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가까이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했고요. 고객사에 방문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좀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에 잘 안 보내주는 성향이 있으세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집에 가려면 어떻게든 원인을 찾고 어떻게든 분석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밤이 됐건 낮이 됐건 아침이 됐건 집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좀 오래 보냈고요. 제 전문 분야는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질문하실 때는 좀 다양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딱딱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데모 코드 중에서 제일 쉬운 코드일 것 같은데요. 여기 hello.aspx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게 되면은 7초 정도 자겠죠. 7초 정도 자고 있다가 헬로우를 출력하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오늘 고민의 키워드에 맞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 노트북에 접속을 해서 브라우저로 이걸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초 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딱딱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7초 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 혼자 한번 붙어서 실행을 해볼게요. 3초, 4초, 5초, 6초, 7초. 헬로우가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제 노트북의 웹서버, II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걸 실행을 한다면 7초 후에 이렇게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대용량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에요. 또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이 이 노트북에 접속을 해서 헬로우를 실행했을 때 과연 나는, 옆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몇 초 후에 이거를 헬로우를 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관한 고민이죠. 그래서 좀 더 여기 계신 교실에 계신 모든 분들, 회의실이죠. 회의실에 계신 모든 분들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접근해 보기 위해서는 좀 모델을 단순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초 걸리는 hello.aspx가 있고 3초 걸리는 world.asp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행을 하게 되면 7초 또는 3초 후에 hello하고 world를 리스판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퀴즈는 그럼 0시에 hello와 world를 거의 동시에 한번 브라우저 2개 띄워놓고 실행을 했다면 각각 언제 리스판스를 받을까요? 길동이 혼자서 리퀘스트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을 맞추자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서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정하셔도 되고 2개를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을. 그래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르셨나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부담 없이 한번 하나를 결정을 해주시고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한 20분 가까이 되네요. 2번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3번 한번. 3번도, 예. 3번, 예, 10분 정도. 4번 있으세요? 5번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신 분이 제일 많네요. 예, 워낙 딱딱한 질문이라. 사실, 예, 기대하는 동작은 1번과 5번입니다. 1번과 5번이 예상이 되는 동작이고요. 그걸 왜 그런지 한번 그 속속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ASP.NET의 서비스 모델, 대용량 서비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IIS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건너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IIS 같은 경우에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시작, 데이터 흐름의 시작은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관리하시거나 구축하거나 운영하시는 게 아니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IIS가 받아서 뭐 ASP나 ASP.NET 실행해서 응답을 주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 데이터 흐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먼저 브라우저하고 IIS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G마켓에 접속을 했을 때의 네트워크 캡처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라운드 트립, 그러니까 데이터의 왕복이 있었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왕복이 있었고, 이쪽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게 클라이언트 포트고, 화면의 우측에 보이시는 게, 우측 맞죠? 우측에 보이시는 게 서버 쪽, 서버에, 그러니까 서버 호스트가 되어 있죠. IIS가 있는. 그래서 보시면, 같은 호스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포트가 6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웹서버에 요청 보내고 응답받고, 요청 보내고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인 페이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메인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스타일 시트도 있고, 버튼 이미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커넥션을 6개를 맺고 한꺼번에 쭉쭉 당겨와요.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 이미지를 당겨오는 경우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포트를 6개를 열어놓고 동적 포트죠. 6개를 열어놓고 시간차적으로 각각의 포트에서 각각의 네트워크 세션에서 각각의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푸르게 표시된 부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IIS, 뭐 다른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지만 커넥션을 여러 개 열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리퀘스트를 해서 응답을 받는, 즉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하도록 기본적으로 고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하나만 붙어도 네트워크 세션이 여러 개가 열리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죠. 이런 것들을 웹서버가 다 동시에 받아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웹서버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컴포넌트로 IIS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http-sys라는 커널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얘는 화면에서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sys잖아요. 커널에 로드되는 거죠. exe가 아니니까. 그래서 커널에 로드해서 얘가 실제로 네트워크 세션, 커넥션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커넥션이 들어왔을 때 커넥션이 일단 형성이 되면 리퀘스트를 이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IIS 서버에 여러분들이 만약 운영하실 때 W3WP 프로세스가 하나다 그러면은 뭔가 약간 고민할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IIS를 운영하실 때 워커 프로세스, 즉 작업자 프로세스 또는 또 다른 이름은 응용 프로그램 풀 이게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여러 개 중에 어느 프로세스가 처리할지 라우팅을 해줘요. 예, 이 라우팅을 해주는 게 http-sys 컴포넌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워커 프로세스 중에 이 요청은 누가 처리해? 라고 찾아주게 되죠. 그래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 요청을 리퀘스트 큐에 놓으면은 이 큐에 있는 아이템, 즉 뭐 ASPX나 GIF나 이런 게 되겠죠. 이걸 작업자 프로세스가 가져가서 프로세스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레이어가 나뉘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작업자 프로세스가 실제로 하는 일이 ASP.NET을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때 프로세스가 죽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와의 네트워크 연결 세션들은 다 안전하게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IIS가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 프로세스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작업자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증 모듈도 있고 캐시 모듈도 있고 트레이싱 모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단넷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ASP.NET ASP.NET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요청에 대해서 뭔가 필터링할 수 있는 또는 뭔가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IIS는 단넷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지나서 자기한테 필요한 핸들러를 찾게 되면 즉 확장자가 ASP인 경우는 ASP 핸들러가 될 거고 ASPX일 경우에는 ASP.NET 핸들러가 되겠죠. 그 핸들러를 찾게 되면 그 핸들러에 해당하는 스레드 풀, 그러니까 스레드의 집합이 되겠죠. 스레드 풀 중에 있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요청이 실행되게 돼요. 그래서 그 스레드 풀을 좀 자세히 보면 작업자 스레드가 될 텐데요. 이 작업자 스레드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report.aspx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1번 스레드가 report.aspx를 실행한다든가 또 다른 사용자가 login.aspx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W3WP라는 응용 프로그램 풀 프로세스 안에서 2번 스레드가 login.aspx를 실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레드 풀 안에 있는 작업자 스레드들이 단위 요청, 특히 단위 프로그램별로 스레드 안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CPU가 바라보는 응용 프로그램 리소스가 뭐죠? 프로세스는 하나의 메모리잖아요. CPU가 실제로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는 그 프로세스 안에 각각의 스레드죠. 그래서 CPU들이 1번 스레드로 가서 1번 스레드 안에 있는 report.aspx를 실행하고 다른 CPU가 2번에 있는 login.aspx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스레드는 몇 개냐? 스레드 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IIS 버전하고 상관없이 기존에는 IIS 버전 5부터 IIS 버전 7.5까지 기존에는 이 스레드에 관한 설정, 작업자 스레드의 개수, IO 스레드의 개수, 대기 스레드의 개수 이런 것들은 머신단 컴피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단넷 프레임워크 3.5 SP1이 출시되면서 동시인지 아닌지는 제가 헷갈리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이 모델이. 그래서 IIS 6 같은 경우는 여전히
머신.config에 지정된 맥스 워커 스레드 기본값이 20이에요. 그래서 CPU당 20개의 작업자 스레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미니멈 최소한의 대기 스레드 수가 기본값이 8입니다. 그래서 최대 작업자 스레드 수 20에서 최소 대기 스레드 수 8을 뺀 12가 12개가 CPU 하나가 동시에 실행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이 점 이해되시겠어요?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면 느린가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CPU당 12개의 작업자 스레드가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초기 값이 아니라 최대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청이 12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12개의 요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CPU가 12개의 작업자 스레드 안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IIS 6까지는 이렇고요. IIS 7 이상에서는 ASP.NET.config 파일이 새로 소개됐어요. 사실 머신.config 설정은 좀 되게 깔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ASP.NET.config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max concurrent request per CPU 이런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얘가 동시에 실행할 최대 요청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CPU당 기본값은 12예요. 그래서 만약 그 값을 2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CPU가 한 번에 동시에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개수가 20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CPU가 예를 들어서 4개면은 80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quest queue limit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얘가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작업자 스레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그죠? 그 기다리는 대기열의 길이입니다. 이 기다리는 대기열의 길이가 기존에는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도메인당 100이었어요. 근데 지금 ASP.NET config에서는 기본적으로 request queue limit을 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개의 요청은 작업자 스레드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IIS 6 서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CPU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는 80유저로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행할 프로그램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longtime.aspx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2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 돼요. 그리고 헬로우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상되는 동작은 ASP.NET의 실행 중인 요청 수는 CPU가 하나니까 0에서 12개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12개의 작업자 스레드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동작은 요청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죠? Q로, 리퀘스트 Q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80유저로 세팅된 로드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요. 실제로 실행 중인 요청 수하고 대기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실행 중인 요청 수가 0이었다가 12로 증가하는 걸 보실 거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패턴이 보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request executing, 그러니까 실행 중인 요청 수가 0에서 12로 증가를 하죠.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20초가 걸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튜닝을 잘해도 20초 동안 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작업자 스레드에서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 끝이 나지 않죠. 근데 요청은 어때요?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그 다음 요청은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된 request in application queue, 요청 대기열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12개의 작업자 스레드가 차자마자 그 다음에는 큐의 길이가 증가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기억하세요. IIS 6에서는 큐의 길이가 최대가 얼마죠? 100이죠. 1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ASP.NET.config에서는 최대 대기열의 길이가 5000이죠. 그래서 5000개 요청까지는 이런 식으로 간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버에서 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5000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워낙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봐요.
예? 다른 프로세스요? 그거는 자동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 요청이 사라진다고요? 예. 비슷할 것 같아요. 혹시 256 보신 적 있어요? 500-1356. 예. 556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556를 트러블슈팅하기 위해서는 500의 서브 코드를 확인을 해야 돼요. 500-156, 500-256 이런 게 있는데 500-1356 같은 경우에는 서버 투 비지, 영문 같은 경우에는 서버 투 비지고 예, 한글 오류 같은 경우에 서버 오류, 서버 사용량이 많습니다 오류가 리턴이 되게 돼요. 이거는 일종의 서비스 거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작업자 스레드가 CPU당 20개에서 CPU가 4개에서 80개가 있어. 그래서 80개가 열심히 도는 거예요. 그죠? 뭐 스타크래프트 치면은 일꾼이 한 80마리가 있는 거죠. 계속 캐오는 거죠. 그래서 Q에서 가져와서 처리하고 Q에서 가져와서 처리하고 그러다가 예,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Q가 예, 대기열의 길이가 길어지고 대기열의 길이가 차면 예, 거부하죠. 이렇게 바로 리턴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ASP.NET 프로그램인데 걸리는 시간이 1초예요. 1초 걸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평균적으로 초당 5개가 들어와요. 그럼 1분 후에는 그 II 서버는 어떻게 될까요? CPU가 하나다. 대기열의 길이가 0이죠. 그죠? 다 처리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균 처리 시간이 5초예요. 초당 4개가 요청이 들어와요. 초당 4개가 들어와요. 그럼 1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죠? 작업자 스레드 4개가 처리를 하고 있겠죠. 2초 후에는 5초 걸리니까 작업자 스레드 4개는 안 끝났을 거고 8개의 작업자 스레드가 일하고 있죠. 3초 후에는 12개가 되겠죠. 4초 후에는 이게 평균이 5초 걸리니까 아직 안 끝났죠. 12개의 작업자 스레드는 다 일하고 있고 Q에 예, 4개가 쌓이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동시에 했을 때 단순히 느려졌다, 서버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다는 간단하게라도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프로그램들은 어때요? 초당 뭐 ASP.NET 프로그램 실행하면 보통 0.1초, 0.5초면 끝나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초당 5개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보통은 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트들도 초당 3개, 5개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서버 사용량 많음하고 가장 자주 헷갈리는 오류 메시지가 있는데요. 얘는 서비스 unavailable이라고 해서 좀 에러 메시지가 좀 못생겼잖아요. 그죠? 얘는 준비된 에러 메시지가 아닙니다. 얘는 커널에서 라우팅을 하잖아요. 어느 프로세스가 실행을 해야 된다. 라우팅을 하는데 라우팅 할 대상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큐에다가 요청 처리하라고 못 넣죠. 그죠? 그게 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 풀이 사라졌을 때 서비스 unavailable이라는 메시지를 IIS의 작업자 프로세스가 아니라 커널에서 바로 리스판스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용량의 문제고 성능의 문제고 밑에 거는 성능과 상관없는 안정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CPU하고 작업자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ASP.NET 프로그램을 구동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였죠.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먼저 보통 이제 대용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 사용자가 많은 경우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가 많거나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날 도전 과제들, 만나게 될 산들,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은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기술 지원하러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사진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자이언트 트럭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키는 아니지만 제 키가 타이어의 반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300톤 트럭이에요.
근데 고객사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외딴 섬입니다. 여기 가는데 이동 시간만 한 이틀 걸렸어요. 고객사 찾아가는데 이틀 걸렸고 수상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네, 이틀 걸려서. 그래서 비행기 기다리고 해서 이틀 만에 도착을 했고 가면 원숭이들이 막 반겨줘요. 묶여있지 않은 애들. 안 묶인 애들이 반겨주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고 뭐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도마뱀 2마리가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 커서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잤어요, 그냥 방에서. 도마뱀이랑. 네. 근데 여기가 금광입니다. 네. 금광인데 IIS 서버를 써요. 그래서 고객이죠, 저희. 그래서 IIS 서버를 쓰는 금광의 고객을 만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저 트럭 운전사를 제가 봤는데 저 트럭에서 내리는 운전사분이 한 요만한 아가씨예요. 남자들이 운전하면 이렇게 앞차 받고 막 꼬라박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근면 성실한 여자분들을 뽑아서 운전사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백 대의 트럭이 있고 이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웹 서비스를 호출을 해요.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커맨드 센터가 있어요. 커맨드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트럭 위치가 다 보여요. 금광 어디에 300톤 트럭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IIS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ASP.NET을 대용량으로 해서 쓸 때 데이터가 많은 경우 주로 뭐 인터넷 사이트들 중에 영업 정보 시스템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뭐 월별 보고서, 뭐 1년치 보고서 이런 것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도전 과제는 가비지 컬렉터의 성능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계속 하면 또 계속 새롭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제로 세미나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또 나머지 절반 분께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는 청소기죠. 그죠? 번역하면 청소기인데 사실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얘는 오브젝트를 해제하는 애다. 이런 관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GC는 메모리 관리자입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에서 얘가 메모리를 관리해요. 근데 왜 메모리를 해제하느냐?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메모리를 해제를 해요. 오브젝트들을.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민32의 힘 매니저의 역할을 얘가 이어받았고요. 기능이나 동작 방법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일단 GC 관련돼서는 뭐 외부 파라미터는 CPU 하나당 GC 스레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GC가 일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0에다 오브젝트를 할당한 다음에 오브젝트가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지 쓰이는 놈인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애인지 마킹을 해요. 그 다음에 지워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압축이에요. 이 압축 과정을 보면 오브젝트를 들어다 옮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0에 포인터를 바꾸는 게 이 일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0에 포인터를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펑션 A가 예를 들어서 펑션 B를 호출하게 되면은 펑션 B의 오브젝트들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확보를 해나가죠. 메모리를 확보해나가는 게 GC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쓰이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마킹을 하고 지우고 컴팩트를 해서 제너레이션 0에 포인터를 바꿔요. 근데 이 과정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지금 지웠죠? 근데 들어서 옮기죠? 그죠? 이걸 누가 하느냐? CPU가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들어서 옮기는 오브젝트의 크기가 크다면, 많다면, 또는 옮길 수도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비지 컬렉터가 굉장히 무리한 일을 하게 되고 그만큼 CPU 시간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ASP.NET 프로그램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할당을 연속적으로 하고 마킹하고 들어서 옮기는 각
제너레이션별로 각 들어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ASP.NET 프로그램이 있는데 A가 B를 호출하고 B가 C를 호출하고 C가 B로 리턴하고 A로 리턴해서 끝나는 간단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GC가 여기서 개입을 하게 되면 A가 B를 호출하고 나서 GC가 돌아요. 왜?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메모리 오브젝트들을 할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고 그 다음에 일단 C를 호출하고 C가 또 메모리가 오브젝트 할당한 게 너무 많아요. 앞에 거 지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돌아야죠. 그래서 GC가 돌아요. 그래서 혼자 테스트할 때는 A, B, C, B, A로 호출과 리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굉장히 짧은 시간, 뭐 예를 들면 0.1초에 끝났는데 서버에다 디플로이 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1분이 걸리기도 하고 2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시간은 전적으로 저 GC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한 시간에 의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도 이런 문제를 만난 사이트들을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지만 아직도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GC의 성능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문제는 오래 사는 오브젝트예요. 지울 수 없는, 계속 사용되는 오브젝트고 또는 옮길 수 없는 오브젝트. 옮기지 못하게 되면 메모리 할당을 연속된 공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조각화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오브젝트를 또 크게 만들면 GC가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능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NET 오브젝트를 지역 변수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많고 큰 프로그램에서 이 GC의 장애는 성능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고 아니요, .NET 오브젝트이면서 지역 변수로 가능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Win32 그러니까 C++ 프로그램을 한번 회상을 해볼게요. 옛날에 여러분들께서 비주얼 C++ 로 프로그램을 짜신 적이 있죠. 그죠? 보통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보셨잖아요. 거기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heap_alloc이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동적인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을 받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 이런 GC 성능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작업 관리자를 윈도우에서 열어보면 프로세스가 50개, 60개가 있죠. 그죠? 각각의 프로세스는 또 CPU가 실행해야 되는 스레드가 뭐 10개, 20개, 30개가 있죠. 그죠? 그 각각은 다 스레드 안에 있는 거는 CPU가 실행할 명령어, 코드예요. 걔네들은 뭐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수십 개의 프로세스에서 수백 개의 스레드가 메모리 할당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럼 윈도우의 메모리 관리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줄을 서시오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메모리 할당 요구에 대해서 줄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씩 할당을 해주고 쓸 수 있는 주소를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느렸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모리 매니저가 기존에 Win32 네이티브 코드가 메모리를 할당하자는 요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CPU가 하나였어요. 처리할 수 있는 CPU가 하나였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에서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줄을 세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GC 시퀀스, GC가 일하는 방법을 살펴봤을 때 어땠죠? 이 부분만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 되겠네요. 이 GC는 CPU당 하나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오브젝트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얼로케이션 하죠. 그죠? 이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GC의 설계 동작은 지역 변수를 쓰고 .NET 오브젝트를 쓸수록 메모리 할당과 해제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자, 지역 변수를 썼을 때 .NET 오브젝트로 지역 변수를 썼을 때 여기서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오브젝트 11부터 16까지 지워버리면 되죠. 왜요? 지역 변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함수 b다. 그러면 함수 b 실행이 끝나면 지역 변수는 쓸 수 없죠. 그죠?
스콥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모두 지역 단넷 변수다 그러면은 11번부터 16번까지는 그냥 없어지고 제너레이션 제로 포인터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지우는 게 얼마나 청소가 빠르겠어요. 그죠? 그냥 이런 식의 패턴을 지키게 되면 할당, 해제가 모두 기존 네이티브 코드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GC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작은 오브젝트 사용. 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작게 만들죠?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작은 오브젝트가 이 개발자 분들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작은 오브젝트는 얼마나 작아야 되죠? 큰 오브젝트는 얼마 이상이면 큰 오브젝트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단넷에서는 80KB 이상을 큰 오브젝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자분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내가 오브젝트가 25메가밖에 안 되는데 이거 큰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크고 작은 게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GC 입장에서는 80kb 이상을 큰 오브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파일이다. 뭐 이런 걸 뭐 버퍼링을 한다. 굉장히 큰 오브젝트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 이럴 때 스트림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작게 읽고 작게 처리해서 작게 써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큰 오브젝트를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없어지는 오브젝트를 가능하면 지역 변수의 단넷으로 만들어서 예, 빨리빨리 해제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넷 코드지만 네이티브 리소스, 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라든가 제3사 라이브러리들, 컴포넌트들 얘네들하고 인터페이스 할 일이 생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디스포즈 메소드, 이 패턴이 있어요. 여기 링크를 따라가면 패턴이 있거든요. 디스포즈를 사용하는. 이걸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리소스의 스코프,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사용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유직문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4비트 OS 사용. 사실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윈도우즈 2008 R2부터는 32비트 버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IS 7.5를 쓰신다는 거는 64비트 IIS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4비트 프로세스에서는 32비트 프로세스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생겨요.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32비트 윈도우즈에서 작업자 프로세스, 즉 CPU 하나당 20개의 작업자 스레드를 갖고 있는 CPU가 4개일 경우에 8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 프로세스가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값이 얼마죠? 32비트 윈도우즈에서 2기가죠. 예. 2기가인데 64비트 윈도우즈에서는 이 W3WP라는 응용 프로그램 풀 프로세스가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값이 얼마죠? 네? 네, 8테라입니다. 8테라인데 8테라는 이제 이상적인 값이고요. 실제 메모리의 최대 크기는 OS 에디션에 의해서 제한돼요. 뭐 스탠다드 에디션, 뭐 데이터 센터 에디션 다 쓸 수 있는 메모리 크기의 최대값이 다릅니다. 아무튼 64비트 윈도우즈를 쓴다는 거는 메모리를 할당하시는 가상 메모리 공간을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예, 그 다음 사용자가 많은 경우. 저는 인도에 출장을 갔을 때, 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인도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쓰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으면 버스가 천천히 와요. 그럼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면서 다 뛰어 타요. 그리고 갑니다, 버스. 예.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기차도 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역에 들어서면 슬슬 뛰어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플랫폼에 거의 도달하면 막 다 타요. 다 타고. 서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워낙 자리가 없으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굉장히 큰 경쟁이 있어요. 그렇고요. 사용자가 많으면 서버가 다운이 된다. 어느 정도의 보편적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죠? 서버 사용량이 폭주되면 사용자가 많아서 다운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IIS가 받아들일 수 있는 커넥션 어마어마합니다.
처리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어마어마해요. 근데 특별히 뭘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회하는 건데 사용자 많다고 죽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까 리퀘스트 큐도 얘기했지만 큐 길이 그거 늘릴 수 있어요. 스레드 개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스 워커 작업자 스레드의 개수가 20인 게 적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적절한 값이지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많으면 다운이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케일러블한, 용량에 대해서 유연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사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버를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로 만들고 싶어요. 또는 W3WP라는 응용 프로그램 풀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개로 만들고 싶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설계를 잘못하면 이걸 꿈도 못 꿔요. 서버를 더 넣고 싶거나 작업자 프로세스를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게 하는 디자인들. 얘가 만나게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흔한 경우가 세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SP.NET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페이지 간 이동을 할 때 데이터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세션 오브젝트를 만들죠. 그죠? 거기에 변수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이 세션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가 어디가 되죠? W3WP라는 작업자 프로세스 안에 있는 메모리죠. 그죠? 세션은 메모리 안에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는 다른 URL을 클릭했을 때 얘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서버가 다르면 세션을 액세스할 수가 없죠. 또는 프로세스가 다르면 액세스할 수 없죠. 왜? 프로세스 안에 있는 메모리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더 투입하거나 프로세스를 확장할 때 CPU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32비트 윈도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기가밖에 안 되잖아요. 프로세스가 쓰인 메모리가. 그럼 프로세스가 3개면 6기가라고요. 그죠? 3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확장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세션입니다. 그래서 세션은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옵션이 있어요. 지금 기재된 건 3개인데 프로세스 안에 저장하는 게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얘는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세스에 저장을 해서 여러 서버 또는 여러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옵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SQL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세션을 끌 수도 있습니다. 세션을 끄고 세션 없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또는 커스텀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자세히 보통 이 3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가 멀티스레드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좀 앞에 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스레드하고 3번 스레드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report.aspx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프로그램인데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report.aspx가 스레드 동기화 오브젝트나 특정 파일을 열어놓고 계속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혼자 한번 테스트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만 저 report.aspx가 예를 들어서 5사의 데이터베이스의 크리티컬 섹션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리포트 ASPX는 크리티컬 섹션이 없기 때문에 DB 접근을 못하죠. 그죠? 또는 report.aspx가 컨텐츠 로깅 로그 파일을 열어놨다. 읽기 쓰기로. 그러면은 그 상태의 3번 스레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이렇게 멀티 스레드에서 안전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멀티스레드의 안전성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VB로 작성한 STA 컴포넌트, 싱글 스레디드 어파트먼트 컴포넌트, 또는 XML HTTP라고 한창 이제 개발자분들이 즐겨 쓰시던 컴포넌트가 있어요. 저 XML HTTP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인데 그걸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 할 때 짜서 다중 스레드에서 활성화되게 되면은 응용 프로그래밍 프로세스가 크래시되는, 그러니까 비정상 종료되는 이슈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멀티 스레드에서 돌았을 때 안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아까 언급드렸지만 파일 입출력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런 것들이 블로킹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공유 리소스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라고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연결수가 몇 개죠? 기본값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맥스 풀사이즈라고? 처음 들으시나요? 그래서 ASP.NET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이 SQL에 무제한 연결을 맺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기본값이 100입니다. 그래서 맥스 풀사이즈라는 설정이 있고, 그래서 ASP.NET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도메인이 뒤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개수는 100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 리소스를 제대로 잘못 확보하거나 아니면 해제를 제대로 안 해주면 블로킹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캐시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ASP.NE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플리케이션들 안에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아웃풋 캐시 같은 경우는 ASP.NET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 그러니까 report.aspx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건 리포트가 되죠. 그죠? 그 실행 결과를 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들을 잘 활용하면은 쓸데없이 디스크나 쓸데없이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횟수,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IIS가 갖고 있는 캐시가 파일 캐시가 있고 리스판스 캐시가 있고요. 다음 ASP 같은 경우, ASP.NET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메모리에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ASP 프로그램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ASP 프로그램 같은 경우 1KB, 2KB밖에 안 되죠. 근데 걔를 컴파일하면 메모리에 한 5메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ASP는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해서 메모리에 올리게 되면은 1메가짜리 모듈, 5메가짜리 모듈 이런 것들이 메모리에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풀이 죽으면 이러한 템플릿 캐시, 즉 컴파일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들이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실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ASP나 ASP.NET 프로그램은 프로세스가 새로 뜨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성능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클라이언트 캐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여러 브라우저들은 클라이언트에 이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사이트의 정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미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IS에다가 이미 갖고 있는 컨텐츠를 요청하지 말고 클라이언트 캐시에 이미 있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시, 즉 안정성 문제가 성능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요거까지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AD 서버에 가서 LDAP 쿼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긁어와요. 다른 페이지에서 쓸데없이 LDAP 쿼리를 유발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LDAP 쿼리로 가져온 결과의 데이터는 프로세스 안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세션을 기본값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러면 CPU가 굉장히 많이 들지만 이후 페이지에서는 한꺼번에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후 페이지에서는 또 갔다 올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웹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크래시를 유발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익셉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익셉션 핸들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unhandled exception이 되죠. unhandled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은 win32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죽고요. 단넷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W3WP가 죽어요. 이렇게 되면은 애써 CPU 써가면서 가져온 로그인 정보, 사용자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죠. 그죠? 그럼 또 다시 사용자가 뭔가 페이지를 요청할 때는 다시 로그인해야 되니까 또 LDAP 쿼리를 많이 날려서 데이터를 또 모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시나 세션이라는 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안정성 문제가 CPU를 100%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메모리를 엄청나게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성능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발 문제인지 설계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죠. 예, 시스템 자원 분석은 좀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예, 알려진 인계값과 비교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레퍼런스에서 안 나왔던 부분이 IIS.NET인데요. 예, IIS.NET은 예,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IIS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 여기 지금 오늘 언급했던 스레드나 예, 아니면 뭐 캐시나 활용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예,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앞에 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서버 GC하고 워크스테이션 GC로 두 가지 형태의 가비지 컬렉터로 나뉘는데요. 예, 그 부분이 어떤 차이인지, 예,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거 합쳐졌습니다. 예, 서버 GC하고 워크스테이션 GC가 합쳐졌어요, 기능이. 예, 그래서 그 서버 GC, 워크스테이션 GC 설정을 일부러 예, IIS 워크 프로세스에서 일부러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 두 가지 기능이 워낙 많은 이슈가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GC의 형태가 IIS에서 합쳐졌어요. 이게 언제 합쳐졌어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서버 2008 2008 이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GC로 따로 놀았었는데 지금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서버 GC로 돌릴까, 워크스테이션 GC로 돌릴까 하는 부분은 일단 예, 따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레드 풀 슬라이드 보셨어요? 기억하세요? 스레드 풀이라고 해서 뭐 CPU당 20개, 뭐 CPU당 12개 이런 식으로 풀을 준비를 해주잖아요. CGI는 예, 프로세스 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GI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핸들러가 별도의 어떤 실행 엔진이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얘는 스레드 풀 모델이 단넷하고 ASP만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이 동작을 못하는 대신에 프로세스 풀, 3개면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IIS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따로 생성을 해서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하는 그런 부하를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시간 다 됐죠, 지금?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럼 예, 이상으로 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